서울경제 트럼프 스토커 500조로 달라 보증도 없이 어찌 선불을 쏘나요? 라는 기사예요. 성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2025년도 10월 18일 서울경제신문이에요. 윤경환 특파원 트럼프 스토커 김용범 김정관 미 상무 2시간 해동 17일 무소식 트럼프 선불 이어 한이 수천억 불 줘야 공정해. 이 미친 짓을 해요. 이게. 통화 스와프는 안 된다면서 미 대도 수입을 요구. 구윤철 설득 불확실. 에이펙까지 장기이전 가능성. 연준 안 통하면 무미. 재계 정치자금 행사 출동.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급무살 타는 듯 했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또다시 장벽을 만난 분위기다. 현금 비중을 줄인 3,500달러 약 500조 원 대미 투자 무제한 통화 스와프 화폐 막교환 체결 등 한국의 요구를 상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4,000조인데 3,500조를 갖다가 현금으로 즉시 주라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한국을 말아먹기 위한 작전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 다 저 미국으로 넘어가오게 만들려는 작전이죠. 이게 한국 죽이기 작전이에요. 이건 옛날에 트럼프가 일기 때 아베하고 둘이 했던 거 삼성 반도체 죽이기가 지금 또 두 번째로 일본과 짜고 했는데 일본 감방성 장관이 이걸 터뜨려 버렸죠. 우리 7,500 일본이 7,500조 현금을 줬는데 왜 니들 안 해 이랬는데 우리는 7,500조에 1%밖에 한 적 없다. 1%인데 7,500조를 거짓말 쳤다는 거 이게. 지금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만 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 양국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는 모양새다. 심지어 국내 고위급 협상단이 총출동한 상황에서 17일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따로 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데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한테 목을 메고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이런 짓 당해야 되냐. 3,500줄 주면 우리나라는 외환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동맹이란 사람이 이 망하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 초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바탕으로 0%였던 관세율을 25% 올려놓고 이를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동맹국의 분할 납세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한국의 대미 투자금 관세에 대한 일시불로 여기면서 협상에 임하는 같다는 지적이다. 지가 법이에요.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통상적인 통화 스와프에도 사실상 선을 긋고 있어 한국이 외환위기를 피할 대안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한국을 무너뜨리게 한 이게 동맹입니까? 김용범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했다. 17일 협상 재개 여부도 안 알려져. 우리는 동맹이 이렇게 질이 나쁘고 등 뒤에서 우리 미국을 도와주러 뭐 마스카라 하고 미국을 도와주러 미국에다 우리나라 돈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지으러 숙련공을 보낸다든지 숙련공을 전부 FBI를 동원해서 손목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살인범이 갖다가 수감된 갖다가 감옥에다 넣고 300명이 넘는 한국인 숙련공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인들에게 그 직장을 준 것이 85%가 한국 기업이 다 미국인한테 85%가 한국 기업이 미국인한테 직장을 줬다고 미국 내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래요. 베세트 장관은 당시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고 향후 10일 안에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베세트 장관은 또 같은 날 CNBC 방송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세트 장관은 이 발언에 발맞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재정부 장관, 김용모 대통령이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15일에서 16일 우르르 워싱턴 DC를 향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의 무역협의를 맺었음에도 국무총리 등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기에 국민들의 기대도 한층 부풀었다. 문제는 아직까지 두 나라 간의 협상에 진척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걸 협상을 몰아치기로 해서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물론 갖다 트럼프가 당장 뭐 자동차니 뭐 25% 올리면 우리 기업은 살아남을 기업이 없겠죠. 한국협상단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 30분께 밖에 나왔다. 김 실장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였던 이달 4일에도 미국 뉴욕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이 러트닉 장관과 17일에도 협상이 이어갔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막 찾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 실장은 16일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예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는 반문을 했다. 김 실장은 IPEC 계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한국 국민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한국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치 않았어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도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앞서가는 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만났다. 다만 보트 국장은 관세와 무관한 인물이기에 한미 조선업 협력이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상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3일 큰 틀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그러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애초 한국 직접 현금 내놓은 지분 투자를 5%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대출로 3,500달러를 채우려고 구상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일 합의와 같은 사실상 투자 백지 수표를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으로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에 이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야 돼요. 트럼프 한국이 수천억 달러를 줘야 공정, 구윤철 설득 불확실. 미친놈이죠 이거. 트럼프가 물러가야 돼요 이게. 더 큰 문제는 협상단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톱타운 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독재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우리가 국민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 여기서 야당은 너무 갖다 대통령 흡집내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헌법 84조는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 볼로드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취재진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의 미국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온 걸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157%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쳤죠. 정신병자예요 트럼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몇 주 후에 한국에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 성과를 여과하면서 한국은 3,500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달러를 합의했고 두 나라 모두 서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한테는 일본이 뭐 6,500인지 7,500달러를 뭐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 쳤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것에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관방장관이. 트럼프가 일본에 이득이 안 되니까 뭐 같이 한국 죽이게 했던 것들을 그냥 들통이 나버린 거죠. 이 발언은 상호 관세 불법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트럼프 상호 관세 이것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무역 이렇게 적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만 상호 관세는 트럼프의 역량 밖이다. 그래서 이것에 관세 지금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매겨 있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에까지 지금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3심에서 패소하면은 이 관세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관세 협약은. 이를 두고 한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다. 일본 대미 투자금 규모가 5,500달러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착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베센트 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해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며.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마지막 3심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세계 각국에 하고 있는 상호 관세 이것이 1심, 2심이 다 패소했거든요. 이 트럼프의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3심에서 패소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지금까지 계약했던 이런 관세가 다 무효가 되는데, 그런데도 미국 대법원하고 무관하게 또 다른 걸로 얽어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 부총리는 16일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 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달러를 빨리 선납하라는 것이 미국 얘기라며, 실무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부분에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베센트 장관이 말했고, 베센트 장관도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베센트 장관에게는 러트닉 장관 등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미국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미국이 지금 우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을 IMF로 넘어뜨리기 위한 것 아니에요? 북한하고 6.25 때 참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 한반도는 소련하고 미국의 대리전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섰던 공산주의 북한하고 러시아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인 이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 한국은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뭐 그 전에 트럼프 이전에 다른 대통령하고 좋았죠. 트럼프 자체가 동키호테적인 기질을 가지고 부동산 업자라는 그 딜하는 과정이 상당히 더티하고 신뢰감이 없죠. 엉뚱하게 동키호테 같은 짓을 하고 손바닥을 자주 뒤집어 엎고 변덕스럽고. 베센트 장관에게 러티니 장관 등 행정부에 대한 한국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린 자존심 상해요. 지그들이 뭔데? 바꿔 말하면 한국 입장을 장관급에게만 설명한 상태라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됐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한국을 그 미국의 장성은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이용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항공모함으로서 한국을 사용하면서 주한미군을 9배를 내라. 그리고 인도태평양 연합국가하고 이 주한미군은 한국에 돈 받아먹고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연합훈련하고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연합훈련 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미국이 1위를 했던 해군을 중국이 빼앗아서 세계 1위가 됐고 미국은 16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2위가 한국인데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이 최고죠. 미국의 조선 그 배들은 군함들은 전부 40%가 오래돼 낡아가지고 독일에서 수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독시설도 부족해가지고 세계 16위로 밀려났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만약에 태평양 연안국가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들 또 일본하고 전쟁이 나면은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에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가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전쟁이라면 이들이 가서 싸움을 하면은 중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평택기지를 갖다 던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주한미군 저 9배 가지고 철수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그 평택기지를 트럼프가 자기 달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하죠. 만약에 주한미군은 철수해버리고 나서 평택기지를 미국한테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 한국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더라도 미군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모난돌이 적받는다고 중국을 건드리거나 러시아를 건드리고 북한과 사이가 나빠졌으면서 그쪽에서 우리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평택기지나 우리 땅을 갖다 미국 정부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독립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가 방산 산업이 참 많은 국가적인 그런 안보에 도움이 되고 있죠. 통화 스와프는 파월 때문에 안 된다면서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요구. 관가와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까지 협상을 내밀고 있다.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올해부터 미국 농가 대두 구입을 중단하자 대체 수출처로 한국을 압박하는 셈이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갖다 수입 안 하자 한국한테 다 사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아이오와 비롯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블라스카, 인디애나주 등 미국 중서부 대두 생산지 대다수는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며 민주당과는 주 단위 경합하는 지역이다.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지역을 놓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조기 레임덕 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 그전에도 일기에서도 그 다음에 정권을 잡지 못하고 트럼프가 떨어졌잖아요. 바이든한테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제 2기에서 트럼프가 떨어져야 된다고 나는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8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FTA 저율 할당 관세 물량 합친 연간 대두 수입량은 109만 톤에 달한다. 이미 대두 수입량은 35%가 미국산이라서 이를 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 부총리 이에 대해 협상 과정 중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뭐 3,500조를 주라 한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뭐 사과라든지 뭐 콩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건 좋은데 뭐 미국산 석유를 사라 그러면 값싼 중동산이라든지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인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나아가 한미협상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곳곳에 나온다. 통화적인 의미의 통화 스와프는 연준의 승인을 거쳐 한국은행과 체결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과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 베스트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자는 건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 소관이라며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매끄럽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이들은 우리 한국이 무너지고 또다시 제2 외환위기로 한국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갖다가 해체시켜서 요리해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동맹입니까? 애초 한국은 전체 대미 투자액 가운데 5%만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 직접 현금이 이동이 없는 보증 형태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20% 정도, 내년 예산인 728조 원의 67% 정도를 3년 동안 달러 현금으로 넘겨줘야 한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163억 달러인데 3,500을 달라니까 이건 죽일 놈들이죠. 칼만 안 들었지 이것은 강도잖아요.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미국 요구대로 연평균 1167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러니까 한국 죽이기라는 거예요. 미국 살기 위해서 한국 죽입니까? 오죽하면 그 인도가 갖다가 중국하고 손을 잡겠어요? 초대형 달러 수요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을 불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도 8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베센트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은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이재명이가 똑똑해요. 한다며 외환시장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겠다. 안전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잡아먹자는 소리죠. 미국이 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 투자 계획에 따라 안정성 점검해야 할 듯. 또다시 한국의 제2 외환위기를 오게 해서 갖다가 이게 다 공중 분해시켜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동맹이란 미국이 우리 한국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죠. 미국을 도와주러 가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조지아나 주에다가 공장을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 한국 돈으로 투자해서 미국 기술자들이 기술이 안 되고 공기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기업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숙련공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투입해 놓은 것을 무슨 불법 체류로 해서 뭐 앞으로 수갑을 채우고 포숙지를 묶어가지고 더러운 바닥에다가 넣고 살인자들이 있는 데다가 사람도 먹지 못한 개밥을 줬잖아요. 우리 한국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게 동맹이냐? 차라리 러시아나 중국은 예전에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우리 지정학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이러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이 연준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종의 미국 재무부 피의자가 금인 외환 안정기금 ESF의 총 한도가 2천억에서 2,1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다 보증 주체도 여러 곳이라 한국이 체결할 수 있는 스와프 규모는 대미 투자금 1,3,500달러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재무부가 최근 이 ESF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사례가 있긴 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작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히토리의 대체 생산재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아르헨티나에가 히토르가 나오는군요. 15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김경화 주미대사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오는데 이 대통령 회담이 이루어지기에 마지막으로 조별한 걸 안다며 정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장벽은 3,500달러 투자금 구성 문제라며 7월 30일 우리가 협의했을 때와 미국이 문서화했을 때 입장 차이가 있었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죠. 이거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사인해버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김문수 같으면 사인했겠죠. 김문수가 당선되지 않고 이재명이 당선된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뭐 사법을 가지고 뭐 사유화시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국민의힘당을 적당하게 갖다 벼랑끝으로 밀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10월 18일자 기사. 트럼프 스토커 500조 달러 보증도 없이 어찌 선불로 쏘나요? 라는 기사에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예요. 마지막 거 남았습니다.